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MBC 서울뉴스입니다. 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후 나온 결정이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국민의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실체를 밝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세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한 윗선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특검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장본인 이유미 씨에 이어 이 파일을 당에 넘겼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국민의당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밝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였습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이유미 씨에 이어 당 관계자로는 두 번째 구속입니다. 검찰은 구속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 씨와 함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에서 시킨 일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당 관계자들도 사전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누구까지 가짜 제보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윗선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조작된 제보를 세상에 폭로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남동쪽으로 192km 떨어진 동해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지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4시 18분쯤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539km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제이미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진의 발생 위치와 깊이로 미뤄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받고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 측의 변호인들은 정 씨가 법정 출석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는데요.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던 정유라 씨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 씨에겐 삼성의 말 지원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특검팀은 어머니가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라고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혼자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사준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 씨는 승마 지원 관련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전부 전해 들은 것이라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의 갑작스런 법정 출석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며 검찰의 압력을 의심했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나온 것일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전 이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밤새 고민했는데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 면세점 사업권 선정 과정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천홍욱 관세청장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입니다. 천 관세청장은 서울 본부 세관에 보관하던 면세점 탈락업체 심사 자료를 파기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들은 3차례에 걸친 심사 점수를 조작해 노골적으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면세점 선정 비리를 주도한 배경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 관세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나 이른바 충성서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혹 규명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하거나 K재단에 출연한 것이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사법방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입니다. 미국 민주당 브랜드 셔먼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셔먼은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we need respect for law. We need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닌데다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은 정족수의 과반, 상원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변수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입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작년 6월 러시아 측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당시 만남을 주선했던 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was nothing to tell. I mean, I wouldn't have even remembered it until you start scouring through the stuff. It was literally just a wasted 20 minutes. 트럼프는 장남의 행동은 투명하고 결백했다고 반박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 많은 사안들에서 협력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계속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간부가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킨 외교부는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간부급 외교관 A씨가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A씨를 상대로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포도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여직원이 의식을 잃자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여직원은 다음 날 가족을 통해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지난 11일 귀국했고 외교부에도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A씨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일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칠레 주재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윤시윤입니다.
밤한때 서울의 수온주가 29도까지 올라가면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열기를 식혀야 했는데요.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강가에 나온 시민들이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더위를 달랩니다. 밤에도 계속 더워서 한강에 나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텐트에 누워 서늘한 강바람을 쐬고 연인들은 돌계단에 앉아 사진을 찍으며 무더위를 잊어봅니다. 꿉꿉하고 밖에 나왔는데 한개 나오니까 시원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쳐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이지만 시민들은 공원 곳곳에 앉아 무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서울의 수온주는 29도까지 올랐다가 자정쯤부터 2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일부 지역엔 밤새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서해안 일부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6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폭염이 계속되다가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남극의 라르센시 빙붕에서 서울 면적의 10배나 되는 얼음덩어리가 분리됐습니다. 이 빙붕은 남극의 빙하가 바다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해수면 상승 등의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서남극 끝자락 라르센시 빙붕에 200km가 넘는 균열이 생기면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리된 얼음덩어리는 800제곱킬로미터, 라르센시 빙붕의 10%, 서울 면적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수십 년 전 시작된 균열은 2014년 이후 속도가 빨라졌고 지난 10일 이후 완전히 갈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소환지대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There isn't really going to be any immediate effect. There's going to be no immediate sea level rise from this or anything like. 과학자들은 떨어져 나간 얼음 덩어리가 쪼개져 일부는 빙붕 근처에 남아있고 일부는 따뜻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극 북부에서는 지난 1995년 라르센 A 빙붕에서 2002년에는 라르센 B 빙붕에서 분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